안녕하세요. 알면 아니온 대표 원장 김민환입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할 때가 되었는데도 말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너무 적거나 다른 아이들과 달리 여러 가지 독특한 행동들을 보인다면 혹시 우리 아이가 자폐증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 자폐증이 비교적 심한 질환이다 보니까 먼저 자폐증이 아닌지를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증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형태의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누가 봐도 자폐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아주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단지 발달이 느리기만 한 아이인 것인지 아니면 자폐증에 속하는 아이인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폐증과 발달 지연, 발달 장애를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폐증이 아닌 발달이 느린 아이들도 자폐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더 유사한 증상을 많이 보입니다. 자폐증이 아닌 발달이 느린 아이도 눈맞춤이 떨어지거나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특정 감각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폐증과 발달 지연을 구별하는 것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힘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폐증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달상의 문제를 띠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구별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증상을 확인해 보면 자폐증과 발달 지연을 비교적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퇴행 반응이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자폐증을 가진 모든 아이들이 퇴행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퇴행 반응을 보였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자폐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행 반응이란 아이가 자라면서 습득한 발달상의 지표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두 단어를 사용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을 전혀 하지 않게 되거나 돌 이전에는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도 괜찮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눈맞춤, 호명이 사라지게 되거나 이전에는 엄마와 감정 교류를 잘하고 본인의 관심사를 엄마와 공유하려고 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행동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전에는 장난감을 원래 목표대로 잘 가지고 놀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각을 느끼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등 이런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퇴행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퇴행 반응이 발달상의 어떤 시기에라도 나타났고 그때부터 아이의 행동상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면 이 아이는 자폐증에 더욱 가깝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각의 문제, 즉 감각 처리 장애가 명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폐증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감각 처리 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의 문제가 도드라지지 않고 발달만 느린 증상만 보인다면 이 아이는 자폐증이 아닌 발달 지연, 발달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폐증이 아닌 발달이 느리기만 한 아이도 감각상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아이들은 감각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은 감각 자극만 추구하게 되고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폐증과 구별이 더 힘들어지기도 하죠. 발달 지연 아이들이 보이는 감각의 문제와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이 보이는 감각의 문제는 대략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발달 문제만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감각 문제는 감각이 예민하기만 한 현상 위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감각의 불균형이 도드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영역은 감각이 극도로 예민하고 동시에 특정 영역은 감각이 둔감한 이런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러 감각을 통합해서 수행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감각이 예민하고 여린 상태에 가깝다면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은 감각이 깨져 있는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성에 대한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비교적 사회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사회성이 있지만 아직 잘 어울리는 방법을 모르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증 아이들은 사회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감각 처리 장애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감각 문제 때문에 사물이 아닌 사람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남들한테 관심은 보이지만 어떤 식으로 다가가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아이가 발달하면서 배우고 익혀야 알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달만 느린 아이는 주변 사람들이나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원활한 사회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것처럼 사람을 멀리 하다가 그 사람을 자주 보게 되면 관심을 더 표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차이는 행동상의 변화입니다.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은 반드시 행동상의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반면에 발달만 느린 아이들은 이런 행동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반드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사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 추구나 감각의 변화를 보이고 상동 행동을 하거나 변화를 거부하고 강박적인 성향을 보이고 특정 대상에 집착을 하는 등 행동상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발달만 느린 아이들은 이런 행동상의 변화가 명확하지 않고 단지 발달이 느린 그런 증상만 나타나기도 하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아이가 어쩌다가 한두 번 감각 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집착을 보인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이런 행동상의 변화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날 뿐더러 이 행동 때문에 다른 사회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행동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폐를 가진 아이들과 단지 발달만 느린 아이들은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폐가 아닌 단지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이 아이가 지금의 나이가 아니라 1, 2년 더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1, 2년 더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 아이들의 몸 상태, 자폐 아이들의 신경 상태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보이는 증상이 자폐 증상인지 아니면 단지 발달만 느린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발달 지연과 자폐는 비슷하지만 다른 질환이고 예후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질환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시 세상에 나오는 방법, 그 출발은 명확한 진단입니다. 감사합니다.